10년 전 당신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루 2시간씩 투자해. 만약 그때 시작했다면 지금 당신은 여기 없습니다. 회사 눈치 보며 연차 쓰지도 않고 명절 보너스 깎일까 전전긍긍하지도 않고 통장 잔고 보며 한숨 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후 당신도 똑같은 후회를 할 겁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회사 전화를 받고 명절에도 눈치 보며 일합니다. 그런데 통장 잔고는 왜 늘 그 자리입니까? 당신 게을러서? 아닙니다. 당신이 무능해서? 천만에요. 진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평생 잘못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시간을 파는 사람과 시스템을 파는 사람. 당신은 지금까지 시간을 팔아왔습니다. 한 시간에 얼마, 하루에 얼마, 한 달에 얼마. 이것이 노동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파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한 번 만든 것을 1000번 팔고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고 휴가를 가도 통장에 돈이 찍힙니다. 이게 바로 자산입니다. 샌디에이고의 건축사 파플린. 그는 금융위기 때 회사에서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집은 대출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해고당한 그 시점에도 그의 은행 계좌에는 온라인 수익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돈이 들어왔습니다. 회사는 그를 잘랐지만 그의 수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파플리는 건축사 자격증을 딸 때 공부한 내용을 개인 블로그에 정리했었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본업하면서 짬짬이 퇴근 후 시간을 내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블로그가 검색에 노출되기 시작했고 PDF 자료 판매와 광고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엔 몇십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늘어났고 해고당할 즈음에 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잘렸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에게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든 놀든 그 블로그는 24시간 일했습니다. 누군가 검색하면 그의 글이 나왔고 PDF를 구매하면 그의 계좌에 돈이 찍혔습니다. 회사는 그를 버렸지만 그의 시스템은 그를 살렸습니다. 지금 파플리는 온라인 비즈니스 교육회사를 운영하며 자동 수익을 벌어들입니다. 영국의 의대생 알리 압달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는 케임브리지 의대에서 하루 14시간씩 공부하며 죽어라 살았습니다.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시간을 내서 유튜브 영상을 찍기 시작합니다. 의대 공부법, 노트 정리 방법, 시간 관리 팁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의대 공부도 벅찬데 무슨 유튜브냐고요. 그런데 알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나는 매일 이 공부를 한다. 그걸 카메라 앞에서 한 번 더 설명하는 게 뭐가 어렵나? 그렇게 그는 매일 새벽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 그의 영상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조회수도 낮았고 구독자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대 졸업하고 의사가 된 후에도 계속했습니다. 병원 출근 전 시간을 유튜브에 썼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시점부터 그의 채널이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영상이 알고리즘을 탔고 그러자 이전에 올린 영상들이 덩달아 조회수가 올랐습니다. 과거 영상들이 동시에 조회되기 시작한 겁니다. 알리는 계산했습니다. 의사로 벌어들이는 수입과 유튜브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비교했습니다. 그가 병원에서 하루 12시간 일해서 버는 돈보다 그가 자는 동안 유튜브가 벌어주는 돈이 더 많아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의사를 그만뒀습니다. 주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10년 공부해서 딴 의사 면허를 버린다고요? 그런데 알리는 이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그가 없어도 돌아갔습니다. 과거에 올린 영상이 계속 조회수를 만들었고 광고 수익이 들어왔고 협찬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생산성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뉴스레터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 만든 강의가 전 세계에 팔렸습니다. 현재 알리 압달은 콘텐츠 기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이자 기업가입니다. 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콘텐츠 수익이 의사로 벌던 수입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의대생 시절 매일 새벽 시간 어차피 하던 공부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중개인 그레이엄 스테판도 같은 패턴입니다. 그는 LA에서 하루 종일 부동산을 팔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퇴근 후 집에 오면 그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본 집, 오늘 만난 고객, 부동산 시장에서 느낀 점, 본인이 실제로 겪은 돈 관리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조회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레이엄은 본업을 유지했습니다. 생활비는 부동산 중개로 충당했습니다. 그러니 유튜브 수익이 0원이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콘텐츠는 그냥 장기 자산으로 쌓아갔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의 채널은 서서히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 유튜브 수익이 본업 수입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레이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건 커피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투자 관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든 시스템을 낳았습니다. 그 시작은 퇴근 후 시간, 카메라 앞에 앉아 오늘 본집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지식 큐레이터 조승연은 본업과 여러 활동을 병행하며 역사와 인문학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쓰고 강연에 나가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계속 기록했습니다. 배운 것을 정리했습니다. 생각을 글로 남겼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콘텐츠가 입소문을 탔습니다.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책 출판 제안이 왔습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이후 그는 체인지 그라운드라는 지식 큐레이션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조승연은 강연가이자 작가이자 크리에이터입니다. 그가 만든 콘텐츠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조회됩니다. 그가 쓴 책은 계속 팔립니다. 그가 한 번 녹화한 강연은 반복 재생됩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좋아하는 것을 공부하고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 길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운도 필요하고 알고리즘도 필요하고 타이밍도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중간에 멈춥니다. 하지만 시작조차 안 한 사람은 애초에 확률이 0%입니다. 파플린도, 알리 압달도, 그레이엄 스테판도, 조승연도 처음엔 조회수 0이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돈을 벌 생각으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비밀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루 1시간에서 2시간 어차피 하던 것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록이 쌓여 검색되고 공유되고 반복 소비되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회사는 당신 것이 아닙니다. 책상도 컴퓨터도 심지어 당신이 만든 기획서조차 회사 것입니다. 당신이 소유한 건 오직 하나, 시간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마저 회사에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이게 노동입니다. 당신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당신을 자르는 순간 당신의 수입도 멈춥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봅시다.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소유할 수 있는가? 대부분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나는 의사도 아니고 부동산 중개인도 아니고 특별한 게 없다고요. 틀렸습니다. 알리 압달은 의대 공부법을 찍었을 뿐입니다. 그레이엄 스테판은 오늘 본집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파플리는 자격증 공부 내용을 정리했을 뿐입니다. 조승연은 좋아하는 역사 공부를 기록했을 뿐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 하루 2시간입니다. 그 2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10년 후 당신의 계좌 잔고를 결정합니다. 1단계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뇌를 개조하십시오.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퇴근 후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술 마시고, 게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비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기록으로 남기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매일 출퇴근 지하철에서 책을 읽습니까? 그 책 내용을 3분짜리 유튜브 쇼츠로 만드시오. 핵심 한 줄만 뽑아서 자막 넣고 올리면 됩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엑셀을 잘 다룹니까? 당신이 쓰는 단축키 모음을 노션 템플릿으로 만들어 크몽에 파십시오. 한 번 만들면 자동으로 팔립니다. 당신이 육아 중입니까? 아이와 놀아주는 모습을 인스타그램 릴스로 찍으십시오. 팔로워가 쌓이면 제휴 마케팅으로 수익이 발생합니다. 당신이 역사를 좋아합니까? 조승연처럼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십시오. 실패해도 좋습니다. 오히려 실패 과정이 더 가치 있는 콘텐츠가 됩니다. 다이어트 실패기, 재테크 손실 후기, 부업 망한 이야기. 이런 게 더 잘 팔립니다. 6개월 후 당신의 계정에는 콘텐츠가 50개 쌓입니다. 그게 자산입니다. 누군가 검색하면 당신의 콘텐츠가 나오고 광고 수익이 발생하고 협찬 제안이 들어옵니다. 소비는 증발하지만 생산은 쌓입니다. 당신이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은 무궁무진합니다. 유튜브 쇼츠, 블로그, 인스타그램, 전자책, 노션 템플릿, 온라인 강의, 뉴스레터, 팟캐스트.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쓴 시간을 기록으로 남겨서 자산화하는 것.
일기를 쓰듯 영수증을 모으듯 당신의 시간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글을 못 써요. 영상 편집도 못해요. 디자인도 못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2단계로 넘어갑시다. AI와 도구를 활용한 레버리지입니다. 당신 혼자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챗GPT에게 블로그 글 초안을 맡기십시오. 캔바로 썸네일을 만드십시오. 브루로 영상 편집을 맡기십시오. 클로바 더빙으로 음성을 입히십시오. 미드저니로 이미지를 생성하십시오. 물론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다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방향만 잡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도구가 처리합니다. 알리 압달도 영상 편집을 외주에 맡겼습니다. 그레이엄 스테판도 썸네일 디자이너를 고용했습니다. 조승연도 처음엔 혼자 했지만 지금은 팀을 운영합니다. 과거에는 디자이너, 작가, 편집자를 고용해야 했습니다. 한 명당 월 수백만 원씩 들었습니다. 지금은 월 몇만 원이면 모든 도구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레버리지입니다. 당신이 직접 영상을 편집할 필요 없습니다. AI 편집 툴에 맡기십시오. 당신이 직접 그림을 그릴 필요 없습니다. AI에 맡기십시오. 당신이 직접 성우를 고용할 필요 없습니다. AI 더빙에 맡기십시오. 이게 지금 시대의 게임 룰입니다. 혼자 다 하려는 사람은 지치고 도구를 부리는 사람은 앞서갑니다. 당신은 기획자가 되십시오. 실행은 AI가 합니다. 당신은 방향만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도 대부분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3단계의 벽 때문입니다. 바로 수익 제로 구간 임계점입니다. 당신이 유튜브를 시작하면 처음 10개 영상은 조회수가 거의 안 나옵니다. 블로그를 시작하면 처음 3개월은 방문자가 없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그림을 올려도 처음엔 팔로워가 늘지 않습니다. 노션 템플릿을 올려도 처음엔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구간을 못 견뎌서 99%가 포기합니다. 알리 압달은 몇 년간 큰 성과 없이 버텼습니다. 그레이엄 스테판은 오랜 시간 본업과 병행하며 콘텐츠를 쌓았습니다. 조승연도 여러 활동과 병행하며 꾸준히 기록했습니다. 제임스 클리어라는 작가는 더 극적입니다. 그는 사진 작가로 일하면서 개인 블로그의 습관, 행동 변화, 생산성에 대한 글을 정기적으로 기획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 구독자는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시간 낭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주제, 같은 형식, 같은 주기로 글을 썼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뉴스레터 구독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모여 책이 됐습니다. 아토믹 헤비디 출간됐고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지금 그 책은 수십 개 언어로 번역돼 여전히 팔리고 있습니다. 그가 자든 깨든 여행을 가든 그 책은 계속 팔립니다. 그는 운이 터진 게 아닙니다. 운이 올 때까지 기록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임계점은 과학입니다. 물이 끓으려면 99도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100도가 되는 순간 끓습니다. 당신의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50개는 아무도 안 봅니다. 그런데 51번째가 검색 상위에 노출되면 한 번부터 50번까지 다 조회수가 오릅니다. 이게 복리입니다. 알리 압달의 과거 영상들이 한 번에 터진 이유가 뭡니까? 복리입니다. 그레이엄 스테판의 초기 영상들이 나중에 조회수가 오른 이유가 뭡니까? 복리입니다. 조승연의 초기 콘텐츠가 나중에 재발견된 이유가 뭡니까? 복리입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알리 압달도 오랜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레이엄 스테판도 몇 년을 본업과 병행했습니다. 조승연도 여러 활동과 병행하며 기록했습니다. 당신은 3개월도 못 기다리고 그만둡니다. 한 달 해보고 안 되니까 포기합니다. 2달 해보고 수익이 안 나오니까 때려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나는 안 돼. 틀렸습니다. 당신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임계점 앞에서 도망친 겁니다. 다시 한번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100명이 시작하면 95명은 포기합니다. 3명은 끝까지 하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딱 1명 정도만 의미 있는 결과를 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알고리즘도 운입니다. 타이밍도 운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작조차 안 하면 그 1%에 들 확률은 0%입니다. 알리 압달의 영상이 터진 건 운입니다. 하지만 200개 영상이 없었다면 그 운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클리어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건 운입니다. 하지만 몇 년간 쌓인 글이 없었다면 그 운은 무의미했습니다. 조승연이 강연가가 된 것도 운입니다. 하지만 쌓인 기록이 없었다면 그 기회도 오지 않았습니다. 운은 당신이 통제 못합니다. 하지만 운이 올 때까지 기록을 쌓는 건 당신이 합니다. 이미 늦었다고요?
콘텐츠 시장이 포화됐다고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사람들은 유튜브는 이미 포화라고 했습니다. 5년 전에도 작년에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누군가는 시작해서 성공합니다. 문제는 포화가 아니라 당신이 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신무장이 필요합니다. 처음 6개월은 수익 제로라고 각오하십시오. 그 6개월은 투자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으니까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자산을 쌓는 겁니다. 하루 2시간씩 180일이면 360시간입니다. 이 360시간이 10년 후 당신을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360시간을 넷플릭스와 술자리에 날립니다. 그러고는 10년 후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돈 있는 놈들만 성공해. 아닙니다. 시간을 자산으로 바꾼 놈들만 성공합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난 1년 동안 유튜브로 흘려보낸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술 마시고 숙취에 허비한 주말이 몇 번입니까? 그 시간을 모으면 이미 당신은 시스템 하나를 만들고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십시오. 그런데 막연하게 시작하라고만 하면 당신은 내일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한국 회사원인 당신에게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플랫폼 하나만 하십시오. 유튜브면 유튜브, 블로그면 블로그, 인스타그램이면 인스타그램. 확장하지 마십시오.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하려다 다 망합니다. 하나에 집중하십시오. 둘째, 18개월간 수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투자입니다. 돈 이야기는 나중입니다. 먼저 기록을 쌓으십시오. 조회수에 일일비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셋째, 브랜드를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관점을 쌓으십시오.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당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게 먼저 쌓여야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브랜드는 그 다음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퇴근 후 30분 안에 할 수 있는 3단계입니다. 1단계, 지금 바로 계정을 만드십시오. 유튜브 채널 개설에 5분이면 됩니다.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에 3분이면 됩니다. 노션 페이지 만들기에 2분이면 됩니다. 완벽한 이름을 고를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바꾸면 됩니다. 중요한 건 계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2단계, 첫 콘텐츠 주제를 정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겪은 문제 하나, 당신이 어제 배운 것 하나, 당신이 3년째 하고 있는 것 하나. 이 중 하나만 고르십시오. 그게 첫 콘텐츠입니다. 3단계, 완벽하지 않은 첫 작품을 올리십시오. 3분짜리 쇼츠 하나, 500자 블로그 글 하나, 손그림 하나. 조회수 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댓글 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일을 만드는 겁니다. 0에서 1로 가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일을 만들면 이는 쉽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3단계를 실행하면 6개월 후 당신은 콘텐츠 50개를 보유한 생산자가 됩니다. 1년 후에는 100개를 넘깁니다. 그때쯤이면 광고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협찬 제안이 들어오고 당신의 파이프라인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알리압달처럼 본업 수입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엄 스테판처럼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조승연처럼 자신의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파플린처럼 회사가 당신을 잘라도 당신은 망하지 않습니다. 제임스 클리어처럼 운이 올 때까지 기록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1년 해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시간을 팔지 말고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소비자로 살지 말고 생산자로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2시간이 10년 후 당신의 자유를 만듭니다. 10년 후 당신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 선택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